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말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나 며느리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58살 된 박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인데요.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어요. 아들 현우는 지금 31살이고 3년 전에 결혼해서 2살 배기 손녀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문제였어요. 이름은 김미영인데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뻔뻔스러운 여자였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런 티를 전혀 안 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출산 후에 몸조리를 위해서 친정에 가서 1달 정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아이니까 친정 엄마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1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순자 씨가 아들 현우에게 언제 미영이가 돌아오냐고 물어보니까 현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달째가 되니까 순자 씨도 이상했어요. 아무리 몸조리를 한다고 해도 2달은 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미영이의 대답이 정말 뻔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있을게요라고 하면서도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미영이가 친정에서 돌아온 건 아기가 100일이 다 지나서였거든요. 무려 4달 동안 친정에서 지낸 거예요. 순자 씨는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아기를 순자 씨 집에 맡기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 때문인가 싶어서 이해해줬어요. 출산 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니까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더라고요. 아침에 아기를 데려와서 맡기고는 밤늦게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 새벽 2, 3시에 와서 아기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순자 씨가 아들 현우에게 이야기해 봤는데 현우는 미영이를 두둔하기만 했어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미영이가 힘들어한다면서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가 아기용품이나 기저귀 같은 것들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기만 데려와서 맡기고 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깜빡했나 싶어서 순자 씨가 직접 사서 썼어요. 기저귀도 사고 분유도 사고 이유식 재료도 사서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미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며느라, 아기용품들은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미영이의 대답이 정말 뻔뻔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어머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지만 손녀를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영이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기를 맡기고 나서 용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순자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기는 맡겨놓고 자기가 놀러 다닐 용돈까지 달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미영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전환을 좀 해야 아기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손녀 생각에 참고 용돈을 줬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루에 50,000원씩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니까 순자 씨는 정말 지쳤어요. 슈퍼일도 해야 하는데 손녀까지 돌봐야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미영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다들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데 순자 씨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자 씨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너무 참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면 고마워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는데 거꾸로 용돈을 달라고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 당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미영이가 아기를 맡기고 나서 며칠씩 안 나타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져서 사흘, 나흘씩 안 오더라고요. 순자 씨가 걱정되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미영이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아들 현우에게 연락했는데 현우도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영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였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간 건데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겨놨으니까 마음 편히 놀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순자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기를 맡겨놓고 여행을 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다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미영이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순자 씨가 따져 물었는데 미영이의 대답이 또 뻔뻔했어요. 어머님,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미영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무료 육아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손녀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미영이가 아기를 맡기고 나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아기를 데리러 오는 시간도 불규칙했고요.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와서 아기를 데려간다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어요. 순자 씨는 잠을 자다가 깨서 문을 열어줘야 했는데 미영이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술을 마셨으면 아기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미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제 아기인데 왜 못 데려가냐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자 씨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이런 상태로 아기를 데려가면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데려가라고 했는데 미영이는 더욱 화를 냈어요. 순자 씨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결국 아기는 그냥 두고 가버렸는데 다음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순자 씨는 정말 지쳤어요. 손녀는 사랑스럽지만 미영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거든요. 더군다나 슈퍼 일까지 해야 하는데 아기까지 봐야 하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남편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한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아들 현우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미영이가 너무 심하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현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우가 미영이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미영이가 찾아와서는 더욱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신다면서
그럼 앞으로는 아기도 안 맡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손녀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영이는 진짜로 아기를 안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협박을 한 거였어요. 며칠 후에 다시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기를 맡기고 가버리더라고요. 순자 씨가 지난번에 아기 안 맡긴다고 했잖냐고 하니까 미영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손녀가 불쌍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영이가 더욱 뻔뻔해졌어요. 아기용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화장품까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기 엄마로서 외모 관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화장품 돈을 달라는 거예요. 순자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또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됐어요. 순자 씨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미영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친구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미영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공원에서였는데 미영이가 같은 남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말 연인처럼 보였어요. 순자 씨는 이제 확신이 섰어요. 미영이가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현우에게 미영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다고 하니까 현우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면서 미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자 씨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현우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래 미영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미영이가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현우는 그 순간 정말 분노했어요. 자신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니까요. 현우가 바로 모텔로 들어가서 미영이를 붙잡았는데 미영이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딱 걸렸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결국 미영이가 실토했는데 그 남자와는 대학교 동창이고 몇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정말 분노해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순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이 아기를 봐주는 동안 미영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더군다나 자신한테 용돈까지 달라고 했던 돈이 바람 피우는데 쓰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뒤집혔어요. 그동안 미영이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니 수백만 원은 될 것 같더라고요. 현우는 결국 미영이를 용서했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이혼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뻔뻔한 며느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서 아들을 설득했지만 현우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그 후로 한동안 얌전했어요. 아기도 직접 키우고 순자 씨한테 맡기는 일도 줄였어요. 순자 씨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미영이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를 맡기고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용돈도 다시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지난번 일을 상기시키면서 조심하라고 하니까 미영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고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우울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미영이를 믿을 수 없었지만
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걸었어요. 어디 가는지 말하고 가고 연락도 계속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영이가 그 조건을 지켰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간다고 말하고 가고 중간중간 전화도 했어요. 순자 씨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순자 씨는 불안해서 아들에게 연락했는데 현우도 미영이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미영이가 나타나지 않자 순자 씨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서 미영이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는데 아무도 미영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미영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순자 씨가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미영이는 친정에 갔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도 어색했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순자 씨는 의심스러워서 미영이 친정에 전화해 봤는데 미영이 엄마가 미영이는 친정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자 씨는 확신했어요. 미영이가 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에는 바로 아들에게 알렸어요. 현우도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번 용서해줬는데 또 그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우가 미영이를 추궁하니까 이번에는 끝까지 부인하더라고요. 친정에 갔다가 온 거라면서 순자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엄마한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미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제서야 미영이가 실토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어요. 미영이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받은 용돈으로 말이에요. 순자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현우는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2번씩이나 바람을 피우는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번에는 현우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어도 이런 아내와는 살 수 없다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정말 뻔뻔한 제안을 했어요. 이혼은 하되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순자 씨가 계속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하면서까지 시어머니한테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냐 싶더라고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미영이는 그럼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자신이 아이 엄마니까 시어머니가 아이를 볼 권리는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우가 아이 양육권을 달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냐면서 자신이 키우겠다고 한 거예요. 미영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현우가 자신의 바람피운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이 성사됐고 아이는 현우가 키우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며느리와 계속 얽혀 있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거든요. 미영이는 이혼한 후에도 뻔뻔스러웠어요. 가끔 아이를 보러 오겠다면서 연락을 했는데 순자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남이 된 사람이 왜 자꾸 연락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바람피운 남자 중 하나와 말이에요. 순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도 버리고 그렇게 쉽게 재혼을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영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미영이는 재혼 후에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에 정말 속 시원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영이가 재혼한 남자가 미영이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였어요. 미영이가 자신은 이혼한 것도 남편 잘못이었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서 큰 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미영이는 재혼한 지 6개월 만에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이혼을 당한 거였어요. 순자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미영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순자 씨는 아들 현우와 함께 손녀를 키우고 있어요. 현우는 회사를 다니고 순자 씨가 낮에 손녀를 봐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보고 있어요. 예전에 미영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돌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기꺼이 돌봐주고 있는 거죠. 현우도 엄마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선을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